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요, 양지수가 모처럼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 지수 1%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수가 무려 1000개에 육박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멀리서 컴퓨터를 쳐다봐도 HTS에 빨간불이 만연해서 와, 정말 오늘만 같이 이렇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포트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박앤코의 포트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늘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공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여왕개미 박앤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포트 전략을 꾸려나갈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앤코의 올백 시간입니다. 포트에 있는 5종목 모두 다 시원하게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포트 살림살이 나아졌는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좋은 건 좀 빨리 공유하고 싶네요. 물론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DA테크놀로지가 7%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 10% 넘어갔고요. 대상이 4% 올라가며 수익이 5% 이상, 그리고 인터로조 보합권, 한독은 3%대 손실폭 많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가 아직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포트 5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트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포트에 당길 만한 종목이 있을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게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대상과 DA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각각 추천하셨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살짝 받아봤었거든요. 그걸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공지를 할게요. 12월 14일 당시에 저희가 대상을 담았고요. 정대희 대표님께서 29,000원 목표가 도달하면 매도하자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해보자 일단 의견을 보내오셨고요. DA테크놀로지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이었죠. 오늘 7% 급등하길래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드렸더니 수급이 들어왔으니 지금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들고 가자. 하지만 추매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상신 브레이커에 대해서 신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이틀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신 팀장님의 이 부드러운 얼굴이 걸려서 너무나 죄송했어요. 이 월요일에 매도를 하면서. 괜찮으시죠? 네, 일단 포트에서 빠지면 마음이 좀 편한 건 사실인데 또 막상 빠지면 소외감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오늘 또 매력적인 종목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제 근데 이제 방송상의 프로그램상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는 맞기 때문에 실적으로 모니터링이 조금 어려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이야기 해주셨어요. 뭔가 포트에 들어오면 마음이 무겁고 포트에서 나가면 또 소외된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박민영의 SNS 늪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차장님은 오랫동안 저희 늪에 빠져 계신데요. 어떠세요? 인터로조요. 제가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저희 포트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오늘은 0.2% 수익권. 추세가 꺾인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이제 작년 11월 달 저점 이후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올라왔어요. 한번 올랐다가 쭉 빠지고 올랐다가 쭉 빠지고 그런 형태를 띠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상승을 했었는데 한번 밑골이 길게 달았죠. 여기서도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올라온 이후에 또 조정을 이제 받는 전형적으로 조금씩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V자형 반등 나올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사실 어렵고 사실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인트로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건데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12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IT 쪽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잠깐 인터로저라든지 의료기자재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낙폭과대 반등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IT나 이런 쪽이 네. 이 낙폭과대 반등이 뭐 장기간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장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2%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로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적 때까지만 좀 들고 갈까요? 어떨까요? 일단 실적을 봐야죠. 실적이 예상치만큼 뭐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실적을 빌미로 많이 올랐을 때는 또 이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분위기 한번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5종목 자체 좀 고루고루 담아놨고요. 분위기 한독은 월요일에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조금씩 올라주면서 손실을 좀 줄여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하면 뒷단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두 분 종목 무엇일지 열어보시죠. 자, 오늘 신 팀장님의 종목은 DPC고요.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준섭 팀장님의 종목 먼저 여쭤볼게요. DPC 제가 없었던 12월 26일에 그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두 번째 가지고 오셨어요. 만약 그때 샀더라면 지금 좀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DPC 방탄소년단 관련 주잖아요. 네, 일단 테마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과연 이 종목을 추천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주로 이제 전강 후약 패턴으로 좀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방송 타임으로 봤을 때 굳이 막 수급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추천 나가는 것보다 조정을 좀 들어올 때 오히려 DPC를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지난 12월 말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가 가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네, 이제 제가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많이 5,000원대 이제 초반에 있었어요. 그때 또 이제 똑같은 말씀을 아마 드리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잠깐 올라갔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오랫동안에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좀 봤을 때는 이제 기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맞는지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 부품사입니다. 고압 변성기를 이제 주로 핵심적인 부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요.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용 부품 사업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 단순히 진짜 뭐 BTS 관련주로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적인 가치도 출중한 기업이거든요. 실적으로 동사는 이제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 주로 이제 중국 쪽이랑 말레이시아 쪽에 현지 범위를 둔 다음에 글로벌 이제 가전제품사들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를 재작년 이제 수치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고압 변성기 글로벌 시장 부품 시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실제로 글로벌 기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단 그만큼 전자레인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는 조금 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신흥국 쪽에서는 동남아 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북미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꾸준히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사 고객사들만 잠깐 제가 언급해드리면 당연히 이제 뭐 LG전자가 있고요, 뭐 영림전자, SK매직, 뭐 삼성, 샤프, 뭐 파나소닉, 뭐 후지츠, 우리 월풀 등등등 이런 기업들 쪽에 지금 동사의 부품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갈 수 있는 배경인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2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벌써 전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수익성 자체는 훨씬 좋아졌어요. 일단 동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장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쪽에 지금 초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좀 볼 부분이 지금 투자 파트가 지금 잡혀 있어요. 사업 영역에서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80%가 이제 제조 쪽이고요. 주로 이제 그 고압 변성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VC 쪽 업계에서는 그 펀드 운용 규모로 봤을 때는 업계 1위 VC입니다. 실제 운용하고 있는 지금 펀드가 벤처 캐피탈 펀드랑 사모 펀드를 포함해서 3조 원이 넘을 정도로 VC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프리 IPO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된 기업들 보시면 동사가 엑시트를 했거나 이미 여전히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1, 2천억 단위도 아니고 조원대로 운영한다는 것만 봤을 때에는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하다. 일단 동사가 지금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전체 지금 DPC에서 매출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TS 관련주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 방탄소년단의 이제 그 기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분 참여를 이제 했어요. 1,000억대 조금 넘게 지분 6%를 이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역시도 지금 빅히트 엔터에 대한 상장 얘기가 계속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올라갔다고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투자 파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바뀜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일거래 지금 주식 수가 100만 주가 계속 넘게 지금 DPC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디서는 팔고 있지만 누군가는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 빅히트 엔터에 대한 이제 그 상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지금 기업 가치가 약 한 2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가 앞으로도 좀 펼쳐질 수 있는, 또 여기에 대한 그 투자 파트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새로운 리밸류에이팅이 들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에 대한 올해에 대한 주가는 당연히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됐다고 여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두 번째로 또 다시 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신 팀장님 보고 연예인 같다고, 부드럽다고 막 이렇게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DPC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하네요. 한 축에서는 뭐 오늘은 조정받아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일시적일 거다라고 올라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는 DPC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DPC? 뭐 일단 IT 쪽에 가전 쪽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뒤에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조금 더 좀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투자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십니까? 빅히트 엔터에 1,020억을 투자해서 주요 주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PC예요. 뭐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꾸준히 막 일본처럼 몇백 년씩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은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뭐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다른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BTS 관련주로 놓고 보면 키스트가 조금 더 BTS 얘기했을 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신 팀장님, 굳이 DPC? BTS만 놓고 본다면 키스트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키스트라든지 뭐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관련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항상 처음에 나왔어도 말씀드렸던 게, 선가치 후테마가 됐을 때 오히려 여유와 수익을 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봤을 땐 가치 투자로도 충분히 영향이 되면서도 이제 BTS 관련주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키스트보다는 더 DPC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DPC의 시간을 저희가 썼고요. 이제 또 현대글로비스의 시간을 투자해보죠. 현대글로비스 좋아 보인다고 마을님께서 아까 올라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지금 저희 접근해야 할까요?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꾸준히. 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현대차도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실적이 안 좋은데 반해서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현대차가 엄청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오히려 실적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4%대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2014년부터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처럼 많이 꺾이진 않았다라는 점. 그런데 주가는 현대기아차만큼 이제 고점이 이제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10만 원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버지가 안 좋으니까 아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의 경쟁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CKD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이익이 좀 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환율 영향 있었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자동차를 이제 해외로 운반을 해주기도 하고요. CKD 물량 그러니까 부품들을 운반해서 그쪽에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CKD 물량은 신차 출시가 좀 계속 되다 보니까 4분기 이후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 좋아질 거고 일반 물류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쪽 물류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좀 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현대기아차가 미주 쪽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렇게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큰 배를 움직여요. 그런데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자명한 이익의 개선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이 7배대예요. 사실 이 회사가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밀어주기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봉 회장님과 합쳐서 30%가 안 되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분 가지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번 쭉 올랐었죠. 이때입니다. 이때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쪽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거 다 이제 떠나 보내고 보더라도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거죠. 실적도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매집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대기아차 보시더라도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는 뭐 당분간 뭐 저평가된 종목들, 어닝이 좋아질 종목들 찾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어디까지 보세요? 전 한 18만 원 정도까지 봐요. 뭐 사실 물류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어디로 봐야 될지 CJ 대형통운 같은 경우에 40배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가 택배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택배는 계속 커져갈 시장인데 자동차 물류가 그렇게 커져갈 시장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PER 7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10배 전후반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정고점이 있는 18만 원대를 보셔도 뭐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요. 신 팀장님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웃으시면서 들으시는데 어떠셨어요? 현대글로비스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네, 저도 일단 그 저평가된 대형주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아니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현대차 지배구조에서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중요한 게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 그동안 좀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한 2, 3년 동안에 조정받은 기업들 종목들이 올해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지금 기관들은 계속 선침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되네요. 제가 살 수 있는 현금은 총 9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DPC와 현대글로비스. 사실 뭐 금액적인 면으로 놓고 봤을 때 DPC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고요. 또 현대글로비스는 나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는 또 6종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사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이시라면요? 내가 박민영이다. 포트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저희 자동차 쪽은 없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전자 쪽도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전기전자가 없으면 좀 소외를 조금 아쉽긴 받는데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전자 오늘 올라온다라고 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해피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례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고통받다가 이제 하루 이틀 올라온 차트거든요. 한 달 정도만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10%, 20% 그냥 날아간 뭐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앞서 글로비스 보여드렸고 현대차 보시면 한 달 정도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도주를 어떤 쪽으로 잡아야 될지 물론 이제 시장 방향을 예측을 해야겠지만 시장 방향이 예측이 어렵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도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양자역학님께서 글로비스 민영앵커 종목 아니야, 돈이 없잖아라고 네, 너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돈이 없어도요, 뭐 있는 돈 가지고 다 끌어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고민되네요. 양 PD님은 제가 어떤 종목을 샀으면 좋으실지 궁금해집니다. 한 번 더 이분과 손을 잡아보려 합니다. 신 팀장님 가시죠. 오늘 DPC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사실 신 팀장님이랑 크게 손실 본 것도 없지만 크게 수익 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5,970원에 네. 지금 매수 체결을 넣어놨습니다. 엄청 빨리 체결이 됐어요. 60여 주. 일단 좀 단시간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팀장님 이번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신세계푸드랑 네네. 그 상승 상승브레이크랑 브레이크죠. 다 보합권쯤에서 약보합으로 저희가 팔고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내야죠. 그리고 일단 제가 2번 가지고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출연하면서. 네, 그만큼 좀 매력적인 좀 가격이면 틀림이 없고요.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그렇고 충분히 한 번 더 강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선택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네. KS 정님께서 종목이 너무 많아 버핏이 울고 가겠다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는데 차장님 얼굴이 일그러지셨다고 차장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괜찮으시죠? 그 선택할 때 신 팀장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네. 굉장히 그 오묘한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시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따라했나 봐요. 그 표정을. 일단은 신 팀장님과 또 손잡고 좋은 이 종목 수익으로 나오길 한번 이 종목 DPC에 좀 기대를 갖고 저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6종목 당겼습니다. 또 내일 오시는 분과 포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의논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시간 꾸려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